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42일 되는 미국 대사관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1000일 되고 막 금방 2달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윤미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재명도 나쁜 인간이고 윤미향은 더 나쁜 인간이고 둘 다 50호 100호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인간 1, 2순위에 있는 인간들이 저는 이재명과 윤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미향이가 지난주 재판을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는데 저도 갔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7개의 제명으로 기소가 되고 했는데 뭐 거의 다 무죄에 모금했는 금액 1억 중에 일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1,500만 원 선고해놨습니다. 근데 검사가 구형을 5년을 했습니다. 검사가 짱구입니까? 검사가 바보들입니까? 검사가 고스톱에서 검사직을 땄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 담당하는 판사는 죽었습니다. 지금 판사도 그 재판을 3년이나 끌어가 이제 판결하면서 1,500만 원. 윤미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냐? 위안부 할매들이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위안부 할매들이 자기들을 개끌도 끌고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끌고 다니면서 위안부 파리하고 돈 모으고 돈 모아서 모은 돈이 뻔히 있으면 할매들이 우리 맛있는 것 좀 사주라 하니까 돈 없어요. 그리고 지는 뭐 했으면 그 돈 갖고 갈비 사쳐 드시고 미장원에 지 딸 어디 유학에 지 개인적으로 쓸 때 다 썼잖아요. 집을 5채를 사고 팔고 했지 않습니까? 지가 부동산 복부인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시민운동 하면서는 절대로 있는 집도 팔아야 될 게 시민운동이지 집을 산다는 것은 시민운동 한 게 아니고 시민운동을 빙자한 돈놀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윤미향을 빼지 달고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인간한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오해한 것 같아. 나도 당신이 나쁜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재판 1,500원 벌금 받고 노는 거 보니까 당신이 참 오해한 게 미안하고 검사들이 너무했다. 당신을 그렇게 기소했으니까. 뉴스 나올 때 그 이용수 할매부터 여러 가지 할매들이 윤미향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뭐라 그러냐. 이재명의 그 발언은 위안부 할매에 대한 2차 보복이고 2차 가해고 역사의 아픔을 겪은 할매들에게 민주당이 가하는 폭력, 민주당 대표라는 자가 저런 자들이 민주당 국회에 앉아갖고 나라 꼴을 국격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김성태의 검거지기도 지금 압송돼서 와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덮어쓰고 가지 않는 이상 풀어야 됩니다. 북한으로 보낸 돈들 풀어야 됩니다. 북한으로 나타난 것만 300만 불, 500만 불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대한민국은 북한의 볼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북한의 대남 공작은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그래서 이재명이 하나 정도 약점을 갖고 이재명이가 북한의 말을 안 들을 수 있게끔 북한이 리모트 컨트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재명과 연관돼서 북한으로 오고 가고 했던 게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어 그렇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재명을 향해서 각종 요구사항을 내보냈고 남한에 있는 간첩들을 동원해서 뭘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북한의 대남 공작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재명을 포로로 삼겠다고 했는 그 공작도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그들이 집권욕, 권력욕 때문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 북한의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그런 행위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에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인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중국 돈 안 받아 쳐드신 인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의원 하고 난 뒤에 부자 안 된 인간들 별로 없습니다. 다 재산 추적하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가? 바로 권력을 잡고 자본 권력, 정치 권력을 동시에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잡을 자는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도 문제지만은 국민의힘당도 문제인 게 안철수 대표도 자본 권력이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정치 권력을 또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 있는 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본 권력, 이 돈을 놓으려고 하니까 정치가 울고, 정치를 놓으려면 돈이 울고, 이게 완전히 양손에다 떡을 들고 있자고 하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를 그냥 던져야 하나가 얻어줄 수 있는데 그 하나를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항상 정권, 정치의 심판을 통해서 정치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5년이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이 돌아서서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1년 동안에 국민들이 살아보고, 야, 그래도 대통령이 참 잘한다 한번 박수 치면은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당이 이길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 하면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 민주당 인간들은 막 지금 2판, 4판, 공사판입니다. 내년에 선거 이런 거는 뒷전이고, 당장 지금 목전에 있는 이재명 구속,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모든 걸 다 걸어놓고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심판 이런 거는 뒷전에, 내년은 뭐 산소갑산을 가더라도 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막 해적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민주당이 할까요? 바로 국민의힘당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국민의힘당이 멍청해도 저는 멍청하고,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서로 싸우는 모습이 완전히 막 개판입니다. 개판. 좀 싸우더라도 품격이 있고 당을 개혁을 하겠다. 한국 정치를 개혁을 하겠다. 야, 우리 국민의힘당이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공천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겠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가 낙후되어 있는 이 낙후된 정치를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완전히 정치를 개편해서 국민이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들끼리 쌈박질하고 말이야. 거기에 이준석이나 김기현이나 안철수나 뛰어들어서 막 개판입니다. 개판. 이준석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의 키즈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또 문제가 뭐냐?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분별도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누구 패거리로 나는 니 패, 나는 니 패. 진짜 한국 정치가 이렇게 아사리판 삼류 사류로 제작해 있는 게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민의힘당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정치판을 견인하고 윤석열 정부를 돕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당이 정신을 차려서 작다면은 민주당도 전이지 못하는데, 국민의힘당이 개판이니까 민주당도 개판을 치고 있고, 대통령 탄핵에, 법관 탄핵에, 장관 탄핵에 탄핵을 짓묻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 230년의 역사에 대통령 탄핵, 장관 탄핵 이런 거의 없어요. 230년 역사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민주화 이후에 불과 한 30년 역사에 수시로 탄핵이야. 수시로 탄핵. 야, 한심한 인간들 아닙니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정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자신들을 두렵게 할 뭔가 위협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정치는 절대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대한민국 국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이 깨어나서 철퇴를 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까요? 네, 저는 믿습니다.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반드시 저 여의도에 있는 저 썩어빠진 정치인들 다 쳐내고, 그들이 부정부패 속에 이권을 축적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질 날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미국 갔던 정강훈 목사님께서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가시기 전에 얘기를 지키겠다 했는데, 제가 또 만나 뵙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따르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이 초소를 지킬 수 있게끔 만나서 이번에는 꼭 초소를 지키는 그런 강화문 예배터가 될 수 있게끔 이 초소가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초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받는 그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정강훈 목사님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낮부터 아군 스파이가 또 쉬는 날에 시위도 아니하고 와서 초소를 지키고 일터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은 애국 엄마 첫 새벽부터 와서 또 아군 스파이 빈자리를 메우고, 지금 뿔난 엄마와 임감사님이 와서 또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초소를 지키는
우수한 사람들, 우리 또 순국결사대 월남전 참전했던 80의 노고를 이끈 어르신들이 지키고, 부부가 지키고, 목사님이 지키고, 이름 없는 많은 민초들이 이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늘 있는 곳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시작도 파이팅 하시고 많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왔지만 날씨는 바람은 아주 쌀쌀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